우리가 살펴볼 것은 모세오경이라는 성경을 살펴보려면 모세오경의 배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면 천지창조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르심도 있고 그 이전에 노아도 있고 뭐 이 에녹도 있고 하는 삶의 배경들이죠. 그들이 다 어디에서 살았어요? 소위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 지역의 지리적, 지정학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성경을 좀 더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선 그 1강에서 4강을 했는데 그 내용은 성경의 정경성, 영감성, 문서설, 그리고 본문 형성, 성경 해석학이 성경의 뿌리와 뼈대를 세우는 작업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큰 타이틀로 구약 성경의 시대적인 접근 또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접근은 두 번째 성경의 주된 배경인 고대 근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와 그 의미 이스라엘 역사와 문화 배경을 살피는 과정이기에 언약에 의한 구속사를 연구할 때 매우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 그런 어떤 역사적인 배경 장소적인 배경을 살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퀘스천 마크 질문을 하나 생각하고 살펴보자.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셔서 가나안 땅, 소위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리로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을 인도하셨을까?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말이죠. 그걸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구약의 성경의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고대 근동, 현대는 중동 지역이라고 하죠. 중동의 조그만 지역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면적은 작은 땅이에요. 거기에 이 고대 근동에 비하면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런 크기지만 위치적으로 매우 중요했다. 예를 들어서 동으로는 아시아, 남으로는 아프리카, 북으로는 유럽을 연결하는 교란 역할을 하는 곳이 팔레스타인 땅이다. 즉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은 물론 각 지역에 속한 나라의 군인과 상인들의 하는 이동 통로에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사진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그 지중해 연안으로 흐르는 그런 해안선이 비아마리스라고 해가지고 해변길이 있어요. 그런 길이 있고, 그게 상인들이 가는 통로예요. 원래 이게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떠나가지고 그 길로 가야 돼요. 예? 그 길로 가면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해변길로 가면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다 누가 막고 있어요? 그 길이 좋은 길이니까 애굽이 군대들이 군사 요충지로 다 길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두려움을 느끼고 포기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그런 배경들이 다 있어요. 그걸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 비아마리스라는 해변길이 있고 그리고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약간 고원지대가 쭉 있는데 그게 그 왕의 대로라고 하는 다메섹까지 연결되는 큰 길이 있어요. 그 길로 주로 상인들이 거상들이 지나갔어요. 그런 어떤 그 길. 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은 물론 각 지역에 속한 나라 군인들과 상인들이 이동하는 통로. 이로 인해서 각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왜냐하면 문물교역을 하고, 군사가 이동하고, 정복을 하면 이 길을 통해서 갔단 말입니다. 제가 소개한 이 두 길.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모든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질 문명이 소개되고, 그리고 언어도 교통이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리고 정복도 하고, 이런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당시 지리적인 배경을 해요. 지금 가자지구 있잖아요. 가자지구 굉장히 이제 옛날에 전략적 요충지죠. 그게 해변에 이스라엘로 보면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제일 좋은 땅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현재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게 돼 있지. 옛날에는 그게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네? 블레셋 팔레셋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해양 민족 원래. 자, 계속 봅니다. 고대 근동의 세 지역, 이 세 지역을 우선 분류를 해서 보여야 돼요. 이거를 지도를 보면 이렇게 초승달이 이렇게 눈썹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초승달이잖아요. 그것을 학자들은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이렇게 라인을 쭉 그리면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사진에 이제 보여드릴 게 있어요. 자, 고대 근동의 척박한 땅, 산맥과 사막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이라든지 그 에브라임 산지 같은 건 이건 산지잖아요. 거기서는 먹을 게 없어요. 어? 이 비옥한 초송달 지역으로 있는 그런 그 곡창지대를 끼고 있어야 돈이 되는 거지. 산지는 도망가서 피신해 숨어 살 수만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산맥과 사막에 비해 척박한 땅에 비해 이런 평지와 물이 풍부한 지역을 흔히 비옥한 초송달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곳이 다 문명의 발상지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소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것은 소위 페르시아만 입구에서 동북쪽으로 흐르는 소위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페르시아만 입구에서 서북쪽으로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그 지역을 끼고 있어요. 그게 비옥한 초송달로 형성의 그 연장선에 있어요. 그리고 이 비옥한 초송달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나일강 문명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라인을 쭉 그리니까 초송달처럼 보여요. 그게 이제 이게 사진을 보면서 설명해 지금 보이는데, 자,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서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가 이 비옥한 초송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좋은 땅이 어딘지 알잖아요. 명동 땅은 억대가 넘는데 저 어디 경상도 어디 산악지역이면 지금도 땅 한 평에 1,000원도 안 되는 땅이 있어요. 근데 다르지. 가치가 달라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배경으로 할 때 이 비옥한 초송달로 사람들이 문화나 군사다 이런 사람들이 이동 경로였다라는 겁니다. 자, 뭐 첫째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강들 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그 사이로 펼쳐지는 넓은 하류에서 상륙에 이르는 땅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고 거기에서 발달된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해요. 그런데 그게 유프라테스 강 우리 지도로 보면 소위 서북쪽으로 흐르는 좌측이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은 동북쪽으로 흐르는 우측에 그런 넓은 땅이에요. 자, 페르시아는 그 소위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에서 시작하는 그 입구가 페르시아만이죠. 그 동쪽으로 자그로스 산맥 끝, 그리고 북서쪽으로는 유프라테스 상류까지. 산맥과 사막이 혼재했으나 강 주변에는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항상 문명은 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 물이 있으니까 농경산업이 있고 거기에 상업이 발달해야지 문물교양하고 그리고 당시 이게 BC 3000년경에서 2000년에서 3000년경에 사용된 문자를 흔히 특히 3000년경을 가리켜서 쐐기 문자라 서령 문자라고 하는데 쐐기 문자가 뭐냐면 쐐기가 여러분 우리 그런 말을 하죠. 쐐기를 박는다 그러잖아요. 그 쐐기를 박아버리면 못 빼지. 결정적으로 막 입구를 넣어가지고 이 승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쐐기가 뭐냐면 텐트를 치면 텐트를 꽂는 팩 있죠. 그 팩이 쐐기예요 원래. 그 팩과 그러니까 끝이 뾰족한 그 뼈다귀라든지 그런 어떤 쇠붙이 이런 것들 아니면 돌붙이 이런 것들을 끝을 뾰족한 것을 가지고 소위 그 사람들의 모양을 따라서 그리거나 빗살을 내거나 문자를 했는데 이렇게 쓴 문자를 무슨 문자라고 한다? 쐐기 문자라고 한다. 이거를 쐐기 문자라고도 하고 이게 학문적 용어로 설형 문자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게 발전돼서 무슨 문자가 됐어요? 상형 문자. 뭐 형상을 보다서 쓰는 문자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 그 소위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이런 시대를 거쳐오는 시대에 사용한 문자는 쐐기 문자예요. 자, 보겠습니다. 애굽 아까 메소포타미아가 있었죠. 또 애굽이 있어요. 애굽은 나일강에 약 1000km 가까운 이 나일강의 중심을 해서 비옥한 거무는 원래 흙이 거무면 우리도 저 어렸을 때 군산의 금강의 하구 쪽에 이렇게 가보면 그 뻘들이 다 어떻게 좀 시커맸어요. 비옥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원래 이렇게 놀이길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그게
비옥했다는 거죠. 이게 검은 흙을 따라서 아프리카 동북 해안의 문명이 발달했다. 이게 나일강 문명이죠. 북으로는 지중해까지 닿죠. 이 나일강이 지구에 되고 서쪽으로는 사막과 연결되어 있고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애굽은 침략으로 비교적 잘. 왜냐하면 북쪽의 유럽, 동방의 아시아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애굽은 비교적 어떻게 해요? 침략이 적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역사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굉장히 물질 문명 발달이 됐는데 자기는 침략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애굽의 그 문명에 보면 이방의 지배를 받은, 물론 힉소스 민족이라고 해서 150년 지배를 받았는데 그 지역의 역사는, 150년 역사를 싹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이 힉소스 지배한 그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이게 이집트의 자존심. 자기네들 그런 거예요. 뭐 동남아도 가보면 태국이 침략을 제일 덜 받았다고 해서 태국이 자존심이 세다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응? 이런 거죠. 자, 그런 침략으로 비교적 자유롭고 이들이 만든 애굽의 문자는 쐐기 문자 다음에 등장하는 문자가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족장 시대에는 애굽은 고중왕국에 해당했고 출애굽 시대는 신왕국 시대로 추정해요. 예. 그리고 신왕국 시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애굽을 정복한 왕조, 그게 힉소스 왕조인데 이게 150년이 요때 있어요. 그러니까 신왕국에는 이게 소위 신왕국의 첫 번째 왕이 소위 투트모스 1세인데 그들은 애굽의 이전에 있었던 왕조의 힉소스 왕조의 지워버리고자 하는 거죠. 굉장히 자존심 강하죠. 그리고 그래서 이방에 배척적이죠. 그래서 뭐 합니까? 뭘 삼아요? 이방인들을 종 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방인이 종된 게 아니야. 그런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거기 430년 종로로 다다가 오잖아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힉소스 왕조, 그 다음에 그 중왕조, 고대 중왕조와 힉소스 왕조, 신왕국을 거쳐서 아마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학자들 해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이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애굽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 시리아고 팔레스타인인데 메소포타미아 애굽 지역은 강기석을 통해 문명이 발달됐죠. 근데 여기는 강이 없어요.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은. 근데 예를 들어 농업 상업이 발달했는데 반면에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었지만 왜 중요했냐? 이 두 대륙을 연결하는 교두부, 교량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시리아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동에서. 그런 위치죠. 자, 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보이나요? 페르시아만에서 애굽의 이 나일강의 960km 되는 이 지역을 이렇게 그리면은 비옥한 초승달로 그려지잖아요. 그런 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그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초승달처럼 C자 커브드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비옥한 초승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애굽의 나일강 문명, 저 페르시아만 입구에서 갈대아,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수본타 일대 강이 두 갈래로 흘러지잖아요. 그게 이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류를 해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네 지역으로 분류를 해요. 우리는 흔히 우리나라의 지역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농경지대, 그죠? 그 다음 무슨 지대? 산악지대, 이렇게 분류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이것 말고 또 지대에 있나요? 우리나라 지역을 분류해요. 우리나라 지역은 산악지역이 있고 농경지역이 이렇게 둘로 분류돼요. 근데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네 지역으로 분류한다. 첫째, 해안지역. 아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쭉 가는 거. 이것은 서쪽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상합기, 이게 비아마리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해변길과 함께 비옥한 땅, 물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이게 길게는 한 640km 되는데 이 지역이 주로 많은 상인들이 왕래한 것이에요. 북쪽에는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지역이 지금의 어디예요? 레바논이에요. 레바논. 레바논에는 원래 해상무역을 해서 돈 많은 동네가 이게 이 두로와 시돈 지역. 원래 이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해상무역으로. 그리고 중간에 샤론 평야 여러분 들어보죠? 샤론 했고 뭐 이렇게 할 때 그게 샤론 평야예요. 그게 갈멜산 그 쪽으로부터 펼쳐진 평야예요. 샤론 평야가 있고 특히 남쪽에 거주한 지역, 지금의 가자 지역. 거기에 블레셋은 군사력이 맞게. 왜? 좋은 땅이니까 힘 있는 놈들이 거기 다 차지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해변 지역도 북쪽, 중간 지역, 남쪽을 분리했을 때 북쪽은 두로와 시돈, 중간 지역에는 샤론 지역, 남쪽에는 이렇게 가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 군사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봅시다. 자, 중앙 지역, 중앙은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보면 언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산지에 전부 다. 언덕만. 서쪽 해안의 평야 지역과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 흐르고 저 사해바다에 이르는 지역은 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200m 낮아요. 정확히 뭐 학자들은 209m, 210m 낮다고 하는데 보통 200m. 사해바다는 400m 낮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깊죠. 그러니까 해변 낮죠. 오른쪽에 요단강이 흐르는 그 지역은 낮죠. 그런데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산은 중앙산지는 언덕마루 지역이라고 해서 이 남쪽의 산지는 유대 산지가 있고 중간의 산지는 에브라임 산지가 있고 이제 북쪽으로는 이 갈릴리 북쪽의 산지들이 있어요. 그렇게 서쪽 해안 평야지대와 갈릴리 북쪽 호수로부터 사해 호수에 이르는 요단강이 흐르는 요단 지역 중간지에 위치한 산지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제가 표현했죠.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남쪽은 이제 네게브는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거긴 또 일종의 말이죠. 뭐 큰 험한 동굴처럼 돼 있어요. 세 번째 요르단 지구대. 이 요르단 지구대는 북쪽이 갈릴리바다 해발 마이너스 210m라고 했죠. 남쪽에 사해바다 400m 이르는 지역과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 이것을 계곡이에요. 요르단 지구대라고도 하고 밸리를 써서 계곡이라고 불러요. 이쪽에는 물이 풍부하죠. 민물이. 그래서 이렇게 골짜기로 형성된 지역, 넓이 16km의 폭으로부터 갈릴리부터 사해바다까지 흐르는 그런 지역을 요르단 지역이다. 요단강이 흐르니까 요르단 지구대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지역이 있는데 요단 동편에 요르단강의 동편에 있다 해서 트랜스 요단 동편으로 부르는 지역인데 이게 급경사의 고원이에요. 고원에는 주로 우리가 뭐가 많죠? 풀이 많아요, 풀이. 그래서 이게는 목초지들이 많아요. 거기서 뭐 바산의 암소더라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차지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바진 차지한 땅들이 왜 딱 차지했느냐? 풀이 많으니까 가축이 많은 지파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단강 동편의 급경사지 고원지역으로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으로 연결된다. 동쪽에 사막에 열풍이 있었으나 이 높은 고원지대로 충분한 강우량을 통해서 양을 키우고 밀을 재배했다. 여기가 이게 고원지대에 풀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북쪽의 바산의 목초지에서 약복강을 거쳐서 남쪽의 에돔, 암몬에 이르기까지 이런 족속들이 여기에 북쪽에 뭐 예를 들어서 암몬, 남쪽에 모압, 그리고 그 남쪽에 에돔 이런 지역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들이 소위 요단 동편이에요. 자, 사진을 보면 저 시커먼 것은 지중해라고 보고
밑에 저 시커먼 호수가 하나 있죠. 그게 사해바다고 위에 조그마한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그 중간에 흐르는 게 요단강이다. 그러면 다른 사진 흑백보다는 또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것만 보고 여기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사진. 자, 고대 근동의 대로는 좀 설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대 근동은 해변에 비아마리스라는 길고 있고 앞서 왕의 대로 이런 길들이 있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